자, 이제 QR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QR코드가 사용되는 근거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인데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하고 가로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한 이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13년에 법을 넣어서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1월달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코드 쓴다는 것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는 한국당이 여당이었죠. 근데 이거 반대한 사람이 민주당의 진성희 의원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여기 많은 정보가 들어가서. 많은 정보 안 넣겠다고 계속 비립니다. 중앙선관위가.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가로치고 이걸 넣은 겁니다. 막대 모양의 기호. 딴 건 넣지 못하고. 그런데 QR코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나올 거니까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그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합니까?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있거나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 거거든요. QR코드에는 지금 31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명 12자리, 이건 날짜입니다. 2002년 4월 15일, 0002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명 8자리, 02는 국회의원 선거고요. 4707은 선관위입니다. 송복구들이죠, 이든지. 그리고 01은 가불병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끝에 7자리는 그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사전투표의 순서대로 준 일련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말했는데, 저는 암호화된 비밀 자료를 넣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앙선관위에서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고,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고, 2차원 바코드는 2차원 막대 모양의 부호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전에 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고 하고 뒤에 보면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아니 암호화가 가능한 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총을 제가 찾고 다니면 경찰이 저를 잡을 겁니다. 불법 무기 소지죄로. 제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총도 안 쐈는데 왜 날 잡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암호화 안 했는데 어때? 암호가 가능한 걸 쓴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자료를 넣었을까요? 저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느냐? 그것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를 풀 수 있는 장비와 암호값을 알아야 스캐닝했을 때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거죠. 장기 직권의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본 겁니다. QR코드에 들어있는 31자리를 QR코드에 들어있는 31자리 이게 이제 정규 투표지죠. QR코드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QR코드에 담은 것을 여기다 넣어봤더니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1자리만 담기 위해서는 굳이 QR코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바코드를 쓸 수 있으면 바코드를 쓰는 게 공무원의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이걸 쓰는 것은 31자리 이외에 더 담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몰래. 다음에. 자,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하는 게, QR코드가 훼손돼도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QR코드를 만들었는데,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바코드는 이만큼 없어지면 정보 인식이 안 되는데, QR코드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 능력을, 라이트, 미디엄, 쿼타일, 하이 이렇게 로우죠, 로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여기 충분히 하이를 할 수 있는데요. 로우를 계속 고집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말한 복원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복원력이 높은 하이를 해야죠. 한 이만큼 3분의 1이 없어도 이거는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분의 1이 없어지면 복원이 안 돼요. 그럼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이게 31자리밖에 안 담기 때문에 이거는 77자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를 고집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거기에 더 담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세이브해야 된다는 거죠.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정보 없다고 거짓말해요. 근데 개인정보 있고 없고는 자기들이 말해서 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덴소 웨이브라는 일본제 QR코드인데요. QR코드를 만들었고 지금도 제일 어드밴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SQRC, Secured QR 코드는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담을 수 있는데 오픈된 퍼블릭 데이터와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 프라이빗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개 자료는 일반 스캐너로 그냥 식별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자료는 암호각과 전용 스캐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열쇠자리 주민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캐나다 계신 이경복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덴소에서 만들어준 SQRC입니다. 여기에는 31자리 일반 자료와 13자리 비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스캐닝 해봤거든요. 휴대전화로. 그랬더니 31자리 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 했어요. 이제 전용 스캐너하고 비밀값 써서. 그랬더니 공개 자료 플러스 요거 나오죠. 여기 뒷자리가 요겁니다. 아마 이경복 회장님은 주인번호 같더라고요. 4101 이후에 1025 8150. 41년생 1월 29일. 예. 그 앞에 8자리에다가 이제 뒤에.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것을 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탄핵이죠, 탄핵. 자, 그렇지만 QR코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 QR코드로 부정선거를 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양날입니다. 예. 지금 31자리, 앞에 24자리는 똑같아야 돼요. 같은 선거구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선거구에서는 동일한 24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위변조된 수이고요. 뒤에 7자리는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는 번호가 있으면 누군가 빼은 거고요. 투표 인원수보다 큰 번호가 있어도 또 안 돼요. 이런 것을 이번 재검표할 때 반드시 봐야 된다. 계속 변호인단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은 다행인 게요. 대법원에서 온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문서를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투표지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분류는 어떻게 할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법과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사전투표자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 파일, 뭐 이런 것들은 잉크까지 말하더라고요. 잉크까지. 그리고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내장 장기, 개수기 등에 대해서 전부 다 망라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지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성명 준비 명령을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했습니까? 양쪽 다. 원고피고 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걸 제대로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료를 안 주면은 안 주면 저희들이 일어나야죠, 이제. 그래서요, 이번에 재검표가 요 세 군데거든요. 민교 후보, 이현주 후보, 충청권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23일 날 오후 2시인가요? 대법원에서 이거 이제 성명 준비, 변론기일 심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저게 대법원으로 보낸지를 계속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저걸 잘 안 보낼 거예요. 자기들이 분리하면은 네. 저 자체를 조작해서 보내거나 또는 뭐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거나 네, 이번에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핑계를 대고 저게 대법원에서 예. 명령했잖아요. 예. 저게 왔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 재검표는 우선 유관에 의해서 하고요. QR코드 분석하고요.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민교 의원 거기 한 5만 명인데 동별로 하면은 한 몇천 표씩밖에 안 되거든요. 한 군데 딱 잡아가지고 전화해서 다 하면 분명히 가짜 투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파일까지 분석을 하면 이 네 가지 방법만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지금 그 통합선거인 명부에 전수조사를 하면은 걸릴 거다라고 이제 추측 그때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월 5일부터 예. 그
주민등록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두 개가 생겼죠. 예, 예.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1, 2하고 그 다음에 번호 만드는 거를 예. 사람이 만들어서 예. 그걸 사람이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랜덤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이용식 치면은 10명, 20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번호가 계속 생성이 되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만일에 생년월일하고 이름 쳐놓고 한 번 누르면 번호가 생성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다른 번호가 생성돼요. 그게 어디에 이용되는 거냐 하면 그걸 가지고 QR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통합선거인 명부를 들어가 보면요. 동명이인인데 주민번호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예. 아까 3장 중에 하나가 가짜라고 했었잖아요. 네 장. 25%. 예, 예. 25%가 이제 가짜의 가능성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360만 표가 이게 위조 투표지다. 그 중에 일부는 우편 투표로 예, 예. 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관내. 관내 투표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한 110만 표는 그러니까 우편 투표, 나머지 240만 표는 이제 관내 투표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는데 그럼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왔겠습니까? 이미 그때 만들어져 했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써먹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는 이제 공공연하게 하는 이 다음 선거를 네. 위해서 공식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번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서 확인하는 거죠. 투표하셨습니까? 하고. 그것까지가 전수조사입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지현 변호사가 270만 표를 다 스캐닝을 했어요. 이게 국민수사대에서 다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러고 하루 만에 270만 표를 다 스캐닝을 해서 보내줬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게 프로그램으로 된 거예요. 세상에. 네, 대단하죠. 우체국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272만 표를 다 스캐닝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군산에서 전주 갔다가 다시 군산 가다가 전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대전 갔다가 대전 유성에서 대전 우편 집중국, 다시 대전 둔산, 다시 대전 우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동서울, 의정부, 서울 갔다가 동서울, 의정부, 서울 갑니다. 그리고 동서울에서 의정부까지 12시 33분에 보내서 12시 34분에 갔는데 33km 거리입니다. 33분 소요돼야 되는데 1분 만에 이거 뭐 결정타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아, 네. 다음 주에 빛의 속도가 늘어나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원천부여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박지현 변호사가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네. 아우, 목숨을 자, 잘 부지해야 이제 되겠다. 못 살게다 바꿔봐야 됩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벨라루스에서 8월 대선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여기도 곧 이제 루카센코 끝나겠죠. 바로 어저께 그저께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총선거 부정 때문에 대통령 사임했습니다. 대통령 모랄레스 11월 달에 사임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밝혀내면 무조건 사임입니다. 사형,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부정선거 밝혀서 정권 교체해야죠. 선거제도를 바꿔서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QR코드 사용 중단시키고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시키고. 그런데 현 선거제도 내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왜? 이게 늦어지면 그렇다고 손 놓고 서울시장 넘겨주고 대통령 넘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5,000원의 기적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요. 우리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 까만 거. 요걸 찾아내야죠. 그 찾아내는 방법은 요거 투표하면 투표하는 사람을 세야죠. 세는 방법으로 저는 바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5,000원이거든요. 이거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줘서 그걸 넣을 때만 하나씩 누르게 해야죠. 이거 하나씩 누르면 이제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마다 여기 숫자 알려주고 계속 눌러서 하루 딱 지나면 딱 삭배되면
선관위가 꼼짝 못하죠. 이거 5천 원인데 이거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보내주는 운동 좀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개가 도달하면 국민의힘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발견됐어요. 4월 15일 어떤 날이냐면요. 2014년 4월 15일 날 세월호가 인천항을 추락했어요.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월호 넘어갔거든요. 3월 15일 날 3.15 부정선거, 60년 만에 4.15 부정선거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리멤버 세월호인데 Don't Forget 2020년 4월 15일 이런 캠페인도 좀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5천 원의 기적과 Don't Forget 4.15 이런 좀 무브먼트를 좀 많이 확실해야 되겠다.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질의응답은